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국토부의 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책 규제 뭐 바뀌는 개편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과문이에요. 사과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국토부의 자료는 떴지만 이 발표가 기재부 장관, 홍남기 장관이 오늘 또 메인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 관련돼서는 게이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일파만파 사건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의 예정된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보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갈지 예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올해 2021년에 보상이 다 끝나도 25년에 입주될까 말까인데, 일단 보상 자체도 지금 다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도 일단 우리 지역도 다 조사해보고 나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 이 발표는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실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게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게이트라고 저는 부르고 싶네요. 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 대응 관련해서 세 가지 약속,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세 가지 실천,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엄청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데,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이 대국민 사과문을 제 입으로 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약속부터 볼게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수사 의뢰 그리고 징계 조치하겠다, 이번 관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있죠.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조사를 하는 이 곳이 정부의 합동조사예요. 그러면 정부가 분명히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발표한 대상이 조사를 하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제3의 이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검찰 조사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검찰 조사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합동 수사 정도로 해서 기관을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이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하고, 이때 외부기관이 등장하고 징계 조치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이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으로 아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LH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틈새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겸직이 금지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LH는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기에서도 문제가 됐던 분들 중에 LH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시스템으로 마련을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좀 더 빨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기관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그리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안으로 무조건 부동산 등록, 이런 부처에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처럼 이 부동산 등록제를 해가지고 차후에 이제 감시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루빨리 도입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엄하게 또 조사기관이 들어가서 비용, 시간 다 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미 삽도 못 떴는데 이 나머지 신도시들 조사를 안 하고 지금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 사태가 무마하고 넘어가려면은 다른 개발 소식이 있던가, 두 번째로는 담당 인사들이 다 그 사퇴 당하는 거죠. 사퇴 당하는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게 선행되면 아마 이제 시간을 빨리 가려면 그런 식으로라도 매듭을 져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원래 뭐 군대에서도 뭐 말단 병사가 사고 쳐도 사단장이 잘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파란 녹색 창에다가 그 국토부 장관님 이름을 썼더니만 다 사퇴 관련 글이에요. 이번에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조용해질 거예요. 안 그러면 3기 신도시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 환수, 이건 당연한 얘기 또 하는 거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고요. 세 가지 실천. 이게 또 중요하겠죠? 세 가지 실천. 자, 이번 사태를 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이미 뭐 신뢰도는 떨어졌다고 봐야죠. 내로남불, 뭐 민간이 그 일반인이 아무 정보 없이 사서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는 투기라고 규정짓고 1주택만 가지고 가게끔 하려고 세금 띄우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서는 LH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운용을 했으니까 이게 사실상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먼저 샀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실천사항 첫째, 83만 원을 공급하는 이사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은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올해 내로는 보상이 종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최소한 26년, 26년, 7년. 지금 마무리가 되더라도 26년, 7년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얘기한 건 25년이죠. 25년에 절대로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간다면 절대 안 되죠. 아마 보상도 지금 힘들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또 자세하게 나와요. 원래는 우리 공공재개발이 기존 개발 이미 발표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4월달, 원래 3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3월달에 이제 예정지 중에서 공공재개발 추가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번 달에 발표 안 하고 4월달에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여론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내에 무조건 발표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또 큰 사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큰 개발 호재가 또 떠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에 이은 공공택지 15만호,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일 빠른 4월 다음 달 중에 또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빨리 될까? 이것도 바로 공공택지 이번에 발표할 거는 조사 빨리 해야 될 텐데,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란 행위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이사 대책 특히 그래요. 이번에 이사 대책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여기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이게 교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은 교란이 아니고 남들이 하면 교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대 시장 교란 행위도 보시게 되면 비공개 내부 정보 그리고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서 투기한 경우, 이번 사례죠. 이번 사례가 뭐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간에 하여튼 비슷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거래 질서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일단 카페에서 우리 아파트 가격 뭐 너무 쌉니다, 이것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할 근거가 없다고 좀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허위매물과 신고가. 허위매물은 중개소들이 이제 거래하려고 이미 거래가 됐는데 늦게 빼거나, 예를 들어 이미 2월 초에 거래가 됐는데 2월 초에 돼서 뭐 3월까지 지우지 않고 가만히 냅두는 경우,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고가 계약 후 취소, 이거는 자전거래, 신고가 취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일단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어느 지역에 거래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했는데 계약금 배액 배생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 취득세가 얼만데 자전거래를 합니까? 예. 지금 자전거래가 발생했다고 지금 실제 사례로 뭐 누가 자전거를 했다고 떴나요? 예. 이거는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관행들을 잘 모르는 거죠. 예. 네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또 분양이 낳은 하나의 어, 그 부작용이죠, 부작용. 예. 일단은 로또 분양이 무조건 나오니까 당연히 그거를 활용해서 하겠죠. 거기가 가격대랑 시세랑 분양가랑 다르니까. 예, 다르니까 불법 전매하는 거고 부당 청약 행위도 여기서 파생된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거 네 개를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사실 앞에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토지보상법, 이렇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 등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이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이 또 갈아 바뀌는 것과 이 보상법 외에 지금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독기관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거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 민간의 개발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 공공으로라는 미명 아래 공공주택만 이렇게 과대하게 늘리려는 이런 방안들을 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의 그 여러 가지 문화 자체가 사회주의 성향대로 갈까봐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특히 뭐 다른 글에서도 제가 봤지만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이 도시의 롤모델로 삼는 국가가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고 그리고 대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취득세가 12%까지 중과세가 되고 그리고 대출이 안 되죠. 10억 넘어가면. 근데 지금 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로 또 유도를 했어요. 수요자들을. 예. 그래서 여러 선진국들을 봤을 때 이 자가 보유율,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그 비율 자체가 이 선진국들에서 거의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갈 돈이 경제적인 다른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는 경제는 호황했어요. 독일 뭐 잘 나갔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어차피 해외 자본은 계속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사가 뭐 중국인이 집을 많이 산다는 내용, 외국인이 지금 뭐 미국인도 서울에 또 강남에 집을 많이 샀다는 내용 기사를 보잖아요. 지금은 몇 건 안 된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주택을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되니까 해외 자본들의 유입이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주택의 매매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매매가가 올라가면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세금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호황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임대료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최초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공공주택을 많이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면 이 많은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뭐 5년, 10년 정도는 살 수 있겠죠. 우리 세대까지는요. 근데 우리 세대가 끝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관리가 사실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싼 임대료를 유지하려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관리하는 기간 동안은 일반의 우리 고가 아파트나 뭐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면적은 작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뭐 최하급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일부 시간이 건너가게 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LH, SH 뭐 다른 기관들이나 뭐 공공에서 맡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 부채 아닙니까? 관리할 때 세금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공공임대주택이 과도하게 팽창하게 되면 관리가 안 돼서 결국 나중에 뭐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주택들은
기업체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기업체. 그래서 이러한 공공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회사들이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독일은 이미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됐거든.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 이거를 뭐 20년, 30년 된 노후 공공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놓게 되면은 이 기업들도 싸게 임대를 놓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인들이 이제 매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럼 또 임대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었던 독일, 우리보다 훨씬 역사적으로 앞서가지고 만들었던 독일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는 민간 기업이 이런 오래된 주택들을 사서 또 임대를 놓다 보니까는 임대료가 폭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양극화는 엄청 심해진 거죠. 처음에 이렇게 저렴한 값싼 주택에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죠. 예.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가게 되면 결국 자산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고 또 저렴한 값의 주택에 거주하다 보니까 쓰는데 인색하지 않게 또 썼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10년, 20년 지나서 돌아봤을 때 내 친구들은 이만큼 자산이 불어나 있고 본인은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런 사회로 가야 되나 사회주의적 이 주택을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사과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신도시 개발은 항상 이렇게 비리가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고 강남 처음에 개발될 때도 신도시였죠. 강남 신도시였고 강남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학군지 이동이 컸고요. 예,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뚫리고 요게 중요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수많은 자본이 탄생하면서 그게 또 정치 자금으로 쓰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도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투기사범으로 구속됐던 경험이 있었고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27명이 적발되고 7명 정도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광명시흥 신도시 게이트가 터진 건데 과연 이 이전에 발표된 것도 발본색원 됐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 명이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는데 이 정도만 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시흥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도시들도 도시를 철저히 해서 깔끔히 한 상태에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급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다 씹고 공급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지금 억압되어 있는 공공이 아닌 이 민간의 그 개발들과 그리고 기존 주택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 생태계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공급 대책이 아닌가. 그게 정말 탁월한 공급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밝혀진 광명 시흥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도 전면 조사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취소해야 된다고 좀 봐요.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음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환수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정보를 어느 정도라도 1cm라도 얻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취소 후 재지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가 조사해도 100명을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사 대책의 한 구절이거든요. 보면은 모니터링 강화하고 과열시 지구조정 제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등 발표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 상승 관찰되는 경우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정이 됐어도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10명이 걸리면 전 100명이 정보를 얻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 후 재지정하는 것이 정말 이번에 게이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국토부 보도 자료, 사과문에 가까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공공에 관련된 정비사업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감독기관 설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에도 기사가 나오잖아요. 유튜브 하는 분들도 다 이제 억압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식 기사, 주식 유튜버도 다 정지시켜야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이 금리 상승 관련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여러분들께 의미가 있는 영상 만들고자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